네,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지금 5분 남았습니다. 양쪽 지수 기대가 높지는 않죠. 미국에서도 3대 지수 나란히 밀리기도 했었고 파월 의장의 발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번 증시, 오늘 증시 지수 전체적으로는 좀 어려운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앞서서 먼저 좀 이런 하락 분위기도 선반영을 해서일까요? 현재 0.27% 하락하면서 2,575.68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 3거래일 연일 좀 밀려 내려가고요. 앞서 금요일도 하락했기 때문에 4거래일 연속된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이탈이 됐고 어제장으로 20일 이동평균선 이탈에다가 오늘 음봉을 한 번 더 길게 형성할 경우에는 데드크로스 나옵니다. 과연 이렇게 추세가 꺾인 것인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이동평균선들의 변화까지 좀 보셔야 되겠네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조금 더 깊은 낙폭 예상되고 있습니다. 0.61% 하락하면서 870선 턱걸이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870.41포인트 선 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거래일 연속된 하락세로 오늘장 부진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쪽에서도 주요 이동평균선 21선 오늘장에 이탈이 확실하게 좀 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780선 내줄지 여부 좀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락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모습입니다. 대형주들도 다소 좀 힘 빠져 있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그 가운데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주들 어떤 출발 움직임 예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이 호가상으로는 현재 일제히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낙폭이 깊은 쪽은 삼성 SDI가 한 2% 정도 밀리면서 톱10 가운데 가장 부진한 출발 예상되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1% 미만의 하락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좀 버티는 쪽 상승불은 톱10 가운데서는 없고요. KB금융이라든지 아무래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KB금융이라든지 금융주들 그리고 삼성물산이 한 호가 정도 강보합권 정도 출발 앞두고 있을 뿐 나머지 종목군들은 대체로 부진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 대비로 좀 다소 선방해줬었던 현대기아차 쪽으로도 마이너스권 움직임 예상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그나마 좀 나은 쪽이 건설 중장비하고 건설 섹터 앞서서 이라크 쪽의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해외발 모멘텀들 계속해서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현대건설이라든지 두산밥켓 이쪽으로 시장 대비로는 조금은 나은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1위부터 10위 대체로 약세권 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간밤에 테슬라도 5% 정도 밀려서 이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 톱10 종목군들 약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좋은 쪽은 어떤 쪽인가? 지금 그룹핑 되는 쪽이 리튬입니다. 리튬 키워드 다시 한번 그룹을 지어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뉴스가 나온 건 아닌데요. 이 원자재 전쟁, 리튬이라든지 흑연 확보와 관련돼서 이 각국이 그리고 각 기업이 나서고 있다. 이런 내용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플러스 같은 경우 지금 호가가 15% 정도 오름세로 출발 앞두고 있는데 이 기업은 전고체 배터리용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출시했다라는 개별 모멘텀까지 나옵니다. 어제 장 마치고 나서 나온 뉴스기는 한데 그래서 리튬 플러스와 관련된 쪽으로 현재 강세 움직임 나타납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그래서 15% 정도의 오름세고요. 그리고 리튬 포어스 이 종목이 예전에 어반 리튬이었는데 사명을 좀 바꿨죠. 그래서 리튬 포어스 12% 정도의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미래나노텍 보겠습니다. 미래나노텍도 한 1% 정도의 상승불 들어오면서 리튬 관련주들 그리고 교육주들 여전히 열기 살아 있습니다. 어제 오후장을 뜨겁게 달궜던 내용입니다. 과연 오늘 26일 정부 쪽에서는 사교육 대책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그 모멘텀 살아있는 가운데 YBM납 8% 그리고 애니능률 10%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유비온도 오늘장에 10%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면서 모멘텀 여전히 강세 흐름에 이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6월 22일 목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시장 전체적으로 보다는요, 이제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좀 꺾여 있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조금씩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오늘 장의 방어선 저희와 함께 좀 튼튼하게 구축을 해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세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개장 상황 역시 비슷합니다. 코스피가 일제히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0.19%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종가 대비로는 4.6포인트가량 밀리면서 2,578포인트 선 웃돌면서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0.61% 가까이 하락하면서 870선 등락하면서 약세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지수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하회하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장 막판까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들어 국내 증시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파란불 켜는 가운데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만이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약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도 개인만이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면서 오늘장 낙폭이 조금 더 크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락업종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 섹터는 운수정비 섹터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현대차,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들만이 시장에서 상승불 켜면서 마감을 했지만 오늘장 바로 하락불 켜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 의료정비 섹터 0.64%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섬유유복 섹터 약하고요. 또 기계 섹터, 화학 섹터 일제히 약세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건설 섹터가 0.77%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 보험 섹터, 또 음식료품, 전기전자와 통신 섹터가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지만 탄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하락불을 켠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현재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LG에너지솔루션 1% 가까이 강한 탄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LG화학이 2조 원 규모의 해외 교환 사채를 발행한다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지난번에는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설이 나오면서 급락했었지만 오늘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 보이면서 56만 2천 원 선 등락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현재 보합권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동일하게 보합권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G화학 역시 0.1% 소폭의 오름세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 LG 1% 가까이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삼성 SDI가 0.5% 상승하면서 70만 선 다시 한번 회복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같은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장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락불 켠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셀트리온 제약만이 강세 움직임 연출되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모두 0.5%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JYP엔터 그리고 SM엔터주들은 어제여서 오늘도 추가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모두 1% 이상의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게임주들 지속된 하락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자면은요, 오늘 리튬 관련된 종목 동시호가 구간대도 봐드렸죠. 2차전지 쪽에서는 전기차 충전이 강합니다. 전기차 충전 쪽에 연속성 확인되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이 오랜만에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가상화폐가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장중에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그룹을 지어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전히 강하고요. 전체적으로 이 테마의 사이즈가 좀 작아진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쪽부터 볼까요? 조수영 캐스터?
네, 오늘장 리튬주들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리튬 플러스가 전고체 배터리용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소재 업체 현재 샘플을 제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근래 들어 가장 크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리튬 기업들에게는 거기에 필요한 수산화 리튬을 선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서 리튬 관련된 개별 이슈에 그룹핑되는 다른 종목분들도 덩달아 오르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그런 비슷한 흐름 가져가면서 현재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가 일제히 10% 이상의 급등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반 리튬이 사명을 변경한 리튬 포어스가 현재 13% 이상의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금양, EV 첨단 소재, 그리고 포스코 엠텍 일제히 강세 연출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개장 출발 상황 같이 보시면서 리튬주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리튬주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어제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오늘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차트 보시면 하이드로 리튬이라든가 네. 차트가 안 나오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그동안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요. 예. 차트 보시면은 네. 박스권 하단에서 오늘 그런 뉴스로 그냥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저는 보고 기술적 있고요. 반등. 예,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금양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한 것 같은데 펀더멘탈은 솔직히 금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고 하이드로 리튬도 마찬가지로 저는 기술적 반등이다. 네. 뉴스에 그냥 잠깐 반응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저는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일단 좀 챙기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 반등의 목표치는 오늘 하루짜리다 아니면 직전 고점 정도까지? 그냥 오늘 하루짜리 정도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셨던 분들, 반등을 기다리셨던 분들 더 이상을 욕심내기보다는 그래도 오늘의 시세를 잘 활용해보자 이렇게 팁이 나왔습니다. 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오늘 이슈가 나왔던 리튬 플러스입니다. 리튬 플러스가 하이드로의 리튬의 지분을 18%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다른 리튬주들 함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관련주 보겠습니다. 교육 관련주가 어제 이 막판에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유비오는 오늘까지 이 현상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정적 VI가 발동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풀리고 나서 안착할지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유비온 어제도 상한가를 나타냈었고 그리고 애니능률도 어제 상한가 오늘 18% 확실히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군들이 더 탄력적입니다. IB기명은 어제 17% 오늘 12%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요. 거래도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 관련된 종목 대교라든지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YBM넷도 현재 2%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약한 장세 대비로는 교육주들 선방해주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26일 발표된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재료 유효한 건가요? 재료는 유효하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 이 모멘텀을. 일단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가 일단은 사교육에 대해서 강하게 일단은 좀 브레이크를 걸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교육부 내에서 그런 관련자들을 지금 경질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뭔가 좀 다르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단은 애니능률, IB기명, 유비온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강한 기조가 드라이브가 저는 이게 단발성으로 이번에는 아닐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교육적으로 전체적인 한번 개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좀 홀딩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육주들 좋게 보시네요. 그래서 꾸준한 홀딩도 가능하다. 지금 웅진, 싱크비 점차 좀 확대돼가는 모습, 메가MD 이쪽까지도 강세 움직임 나타내는데요. 이쪽은 조금 더 홀딩, 스쳐 지나가는 바람보다는 이 분위기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교육주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또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연속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대유플러스 대표적이죠. 현재 1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S트래픽이 어제 상한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S트래픽 어제 상한가 오늘장 52주 신고가 또 쓰면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맥스 홀딩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하락 전환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신고가 썼다가 다소 좀 부담스러운지 장 초반에 8%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약보합권 변동성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텍은 요즘 들어서 이 테슬라 슈퍼차저 이슈가
나오면 오히려 이 종목은 또 대장으로 움직임을 못 보이더라고요. 약간은 좀 후발주자처럼 제한된 탄력인데 오늘 장은 또 2% 정도 밀리면서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이 약간의 힙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변동성 크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기존에 뭐 선두주자라고 불렸던 디스플레이텍이라든가 그다음에 휴맥스 홀딩스는 뭐 지금 주가가 힘을 못 쏘는데 S트래픽이 어제 뭐 상한가 들어가고 대우플러스도 오늘 굉장히 강세고 어떻게 그동안에 보면은 좀 시장에서 좀 후발주자라고 했던 종목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저는 S트래픽 원래 기존의 디스플레이텍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스플레이텍 휴맥스 홀딩스보다는 S트래픽을 더 쳐줬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SK그룹으로 인수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뭐 기존에도 뭐 펀더멘탈이 저는 괜찮았다고 보는 주식인데 뭐 항상 올라가면 매물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매물대로 완전히 어제 다 뚫어버렸죠. 그러면서 저는 이쪽 충전기 관련 주식은 충전 인프라 관련 주식은 저는 계속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디스플레이텍이나 뭐 휴맥스 홀딩스 이런 것도 계속 관심 둬야 되는데 S트래픽이 차후에는 더 수익률은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 계속 S트래픽은 좋아는 했는데 일단은 좀 이제 좀 걸맞게 주가가 좀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깜짝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다들 뭐 추가 상승, 추가 인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을 텐데 이번에 또 가상화폐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서 현재 관련주들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지트가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지트 현재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 그 밖에도 우리기술투자 기존에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됐던 부분이 오늘장 재차 두각을 나타냅니다. 위지트가 15%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 보여주면서 관련주 가운데서는 가장 탄력적이고요. 우리기술투자는 5% 정도의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그리고 또 비트코인 가격도 바닥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뭐 3만 달러 정도까지 와 있는데 그리고 어제 파월의 간밤에 발언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강세를 보이는 것이고 지금 보이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좀 블랙록 자산운용이 가상화폐에 좀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일단 뭐 비트코인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뭐 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 잘 알아야지 뭐 드리는데 그런데 저는 그냥 단발성으로 일단 보고 싶어요. 일단 뭐 이 시장이 뭐 재테크 이런 쪽에서는 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는 보고 있어가지고 뭐 시장에 이런 뭐 개별적인 뉴스나 발언에 의해서 잠시 뭐 잠시 뭐 등락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알아야지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제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모든 영역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일단 최원재 전문가 같은 경우는 또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마주의 논리로 보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곡물, 음식료 쪽 재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뚜렷한 뉴스가 나오진 않았는데 보시면은 팜스토리가 현재 10% 정도의 급등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누보도 강한 움직임, 팜스코 5%, 한탑 5%, 한일사료, 그리고 마니커 FNG라든지 이쪽도 같이 움직임 나옵니다. 마니커 FNG가 현재 한 4% 정도의 상승세 띄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도 좀 잠잠한 것 같고 오염수는 사실 7월 달부터 방류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뭐 관련 뉴스는 요즘 계속 나오는데 오늘 시세가 이렇게 나오네요. 네, 지금 간밤에 곡물 가격이 좀 많이 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좀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 뭐 특별한 뉴스가 있는 건 아니고 국제 곡물 가격 시세에 좀 연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뭐 상승폭은 좋은데 팜스토리는 굉장히 오늘 좀 강하네요. 한 12% 넘게 상승하고 있고 일단 그 이슈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쉬었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일제히 강한 움직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오늘자 몇몇 종목군들이 눈에 띕니다. T로보틱스가 가장 좀 탄력적입니다. 현재 7%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면서 고점 높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로보티즈도 따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로봇주들이 다시금 또 기운을 펴려나 뭐 이런 움직임 시세상으로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로봇도 뭐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뉴스 6월 달에 이제 나올 거라고 정부에서 로봇 관련 법 뭐 어떻게 뭐 그런 법안이라는 예고한 바가 있죠. 그거 이제 그게 이제
5월 달에 얘기가 됐었죠. 6월 달에 발표한다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6월이. 그거에 따라서 미리 움직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뉴스 나올 때까지 6월 말 전까지 홀딩 뉴스 나오면 재료에 파는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나온다고는 했으니까 나오겠죠. 뭐 언제 날짜는 아직 안 정해져 있지만은 네. 그러면은 뭐 시나리오 매매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그러면 그 밖에 오늘장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 반도체 쪽 보겠습니다. 여전히 좀 잠잠해가지고요. 오늘장의 움직임도 그냥 쉬어가는 거 정도로 보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 강보합세로 돌아섰고 하이닉스도 강보합세로 돌아섰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시세가 좀 하이닉스 같은 게 좀 오르다가 빠졌고 뭐 그런데 일단 미국 증시 빠진 거에 빠졌지만은 결국에는 뭐 그쪽을 이용해서 저가에서 아마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바운더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쫓아서 살 필요는 전혀 없죠. 빠져서 사야 됩니다. 빠질 때 사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 증시 빠질 때 활용하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 그냥 반등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HLB 그룹에서 계속해서 좀 덩치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인수합병을 통해서 사세가 좀 커진 케이스인데요. 이번에 파나진 인수하겠다 밝혔습니다. 파나진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HLB 그룹 같은 경우는 약간은 또 부담도 함께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관련된 종목군들 현재 HLB 이노베이션이 장 초반에 한 11% 정도까지 빠지다가 지금은 그래도 아래골이 빠르게 형성합니다. 한 3% 정도 하락하고 있고 또 HLB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면서 일단은 피인수되는 파나진 쪽으로 호재가 확실하다라고 상한가를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는데 과연 HLB 그룹에는 이것이 어떤 재료가 될 것인가? 주가가 HLB 그룹은 좀 잠잠해가지고요. 아무래도 돈을 쓰는 측이니까 뭐 인수하는 측에서는 항상 보면은 M&A 할 때 보면은 주가가 그냥 별 다르게 그냥 움직임도 없고 아니면 오히려 안 좋게 나타나고 그러는데 항상 피인수되는 쪽이 강하다. 그거는 이제 뭐 항상 그 경험법칙이니까 그렇게 네.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파나진 뭐 HLB 그룹에 인수된다는 소식은 뭐 2연속 상한가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 이슈로 뭐 오르는 거니까 뭐 그냥 홀딩이죠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네. 점 상한가로 그냥 가니까 일단. 근데 파나진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는 재료 노출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뭐 상한가가 풀리면은 네. 뭐 일단 그때 생각해 보겠는데 지금은 아직 아니니까 뭐 지금 즐기셔야죠. 뭐 가지고 네. 계신 분들. 알겠습니다. 그래서 파나진은 여전히 좀 재료 살아있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2차 전지 내에서는 좀 잠잠해가지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2% 정도 오름세 나타냅니다. 또 LG화학이나 삼성 SDI도 일단은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지금 양쪽 지수가 강보합권으로 돌아섰거든요. 확실히 시장의 조정도 선반영이 됐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간밤에 미증시 대비로는 확실히 좀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소부장 쪽에서도 LNF가 미약하나마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장비 쪽에 PNT도 1% 정도의 상승권인데 간밤에 테슬라도 밀렸고 미증시에서 이쪽 2차전지 크게 주목받지를 못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좋네요. 네. 테슬라도 한 5% 정도 밀렸고 대신 이제 어제 테슬라 5% 상승했을 때 우리는 2차 전지 주식들 빠졌으니까 그쵸. 오늘 뭐 되돌림 현상을 나타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지금 오늘 뭐 업황이 지금 시황이 지금 플러스로 지금 코스피 좀 돌아섰는데 어제에서 뭐 상승 못했던 건 그냥 되돌림 현상 나타나는 것이다라고는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시각이시죠? 그렇죠. 예. 좀 이따 뭐 한번 업황 시황 말씀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가운데서 오늘 오르는 쪽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시장에서 살아나려는 종목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융 섹터 좀 볼까요? 금리 또 올린다고 하니까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뭐 KB금융을 비롯한 은행주들 시장 대비로는 조금은 나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보는데 보험하고 은행주 금리를 좀 더 올리면 단기적으로 이쪽에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뭐 오늘 금융주들 오늘 하나금융주주라든가 KB금융 뭐 소폭 상승을 하고 있어요. 뭐 보험주들도 소폭 상승하고 있고 일단 7월달 오늘 파월의 입에서 두 번 금리 인상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이제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어떻게 본다면 횡보나 좀 하향 아래로 좀 가지 않겠나. 이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일단은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좀 반응하다 하는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그동안의 강세 움직임 나타냈던 조선주들은 오늘 약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이었잖아요. 오늘장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조선주들은 대체적으로 약한데요. HD 한국조선해양도 한 3% 정도 밀리고요. 현대미포조선도 1%대 마이너스권, 삼성중공업까지 빅4가 나란히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 오늘 시장 대비 약하네요. 그동안에 주가 빠졌는데 이제 지수가 빠졌는데 계속 올랐는데 뭐 이제 반대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지수가 오히려 강하면은 이런 주식들은 빠질 수도 있고요. 그동안에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못 올랐던 것들이 오르니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조선주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좀 경계감 좀 가지셔야 됩니다. 뭐 주가는 뭐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지만 한 번 더의 상승은 저는 조금 남아 있다. 오히려 그러면 이제 기다렸다가 고점에서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분할 매도가 관점에서 좀 접근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치과 오늘 관련돼서 디오를 추천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쪽 미용 의료기기나 치과 치료 이쪽 보겠습니다. 오늘장 디오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장 초반에 한 4% 정도까지 올랐었거든요. 50주 신고가 경신하고 지금은 약간의 윗꼬리가 형성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덴티움은 또 마이너스권 나타내네요.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가볼게요. 이루다가 현재 2% 정도의 상승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클래시스나 다른 쪽은 또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서 공통적으로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맞네. 같은데 네. 이쪽 흐름 좀 읽어주세요. 일단은 지금 피부 미용 쪽은 이루다만 조금 소폭 강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고 이루다가 강한 거는 아무래도 늦게 스타트를 걸었으니까 조금 상승이 조금 더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클래시스, 뭐 제이시스 메디칼 뭐 이런 쪽은 지금 현재 약세다. 많이 올라서 여전히 저는 저번에도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 차익 실현하자고 했는데 좀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지금 디오가 오르고 덴티움은 빠지고 아무래도 덴티움은 그동안에 조금 많이 올랐는데 디오가 이제 국내 3위 업체 후발주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뒤늦게 상승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덴티움은 항상 실적이 좋았지만은 보통 턴어라운드 하는 초창기에 가장 주가 상승률이 강하거든요. 디오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면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20분여 지나고 나서 양시장 고르게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 강보합권 나란히 좀 놓여있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어제 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1290원대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었는데 오늘장에서는 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미증시와는 상당히 좀 차별화된 움직임인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어제 좀 우리나라 증시가 뭐 미리 선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은 미국 증시도 보시면은 S&P 500인데 한번 볼게요. 좀 내려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딱 11선에서 딱 걸쳐 있어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11선에서 지지를 받고 5일선 지지 받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지 상승이 나타날지 뭐 지금 기로점에 서 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추가적으로 급락 나온다기보다는 여기서 조금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횡보든 조금 소폭 상승이든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은 뭐 어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것보다는 저는 기술적 반등이다. 아직까지 계속 보수적으로 좀 보고 관망하자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조금 오르고 있는데 일단 좀 시장 상황 지켜보고 저는 일단은 이번 주는 좀 관망.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지수 조정 좀 나타날 수 있고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다음 주에 또 만약에 또 빠지면은 그때는 다시 뭐 반등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도 하락이고 외국인 쪽의 수급이 4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인데 그럼 이 역시도 선반영된 움직임인가요? 네, 일단은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특히 연기금 쪽에서 최근에 뭐 한 5거래일, 6거래일 동안에 거의 뭐 8천억, 9천억 정도로 팔다 보니까 일단은 지수가 꺾이다 보니까 일단 파는 것으로
봤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뭐 27억 매수, 코스피 시장에서 뭐 30억 가까이 매수하는데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오늘은 역시 외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움직임을 통해서 지수를 뭐 약간 어떻게 봅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쪽으로 좀 몰고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위축이 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제한적인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위안화와 엔화 등 아시아 주요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프락시 통화로 평가된 원화 역시도 이런 흐름 속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격적인 매수 대응을 하고 있는 수입업체 결제수 역시도 1280원 중반부터는 물량을 소화하면서 환율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 말 숙식업체의 내고 물량 그리고 글로벌 달러의 약세에 기대 매도 물량 등이 나오면서 1290원 선에서의 등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외환시장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환율 밴드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환율은 오늘 외국인의 주식 매도 등 매수 흐름 등에 따라서 낙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약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286원에서 1293원의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달러 환율 1290원 선 위아래로 밴드 형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금까지 환율 동향의 RS 인베스트먼트 이주원 연구원이었습니다.